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아입니다.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사건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58년을 해로한 노부부로 나란히 침대에 누워 숨진 채 발견돼 미국민들에게 더욱 큰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29일, 구조당국은 지난 25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 지역의 아파트 챔플레인 타워 잔해더미에서 82살의 안토니오 로자노 씨와 아내 글래디스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내 글래디스 씨는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아들 세르히오는 두 사람이 발견 당시 함께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다음 달 부모님의 결혼 59주년을 축하하는 모임 대신 장례식을 준비하게 됐다고 슬퍼했습니다. 쿠바 출신인 이들은 공산당 치하를 탈출하기 위해 60년 마이애미로 이주했는데 직후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은퇴한 후 해변이 보이는 이곳 콘도 9층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르히오 씨는 가족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함께였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있다면서 부모님은 정말 멋진 분들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그는 자신의 집에서 부모님의 주방을 볼 수 있었다면서 어머니가 요리하거나 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고 슬퍼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기적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49명의 실종자들, 시신이 남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붕괴 현장 구조 작업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한창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콘도는 40년 된 노후 건물로 균열에 취약한 해안가 건물들의 특성상 콘크리트 부식이 그 원인으로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건물을 수천 채 검사한 전문가 그리고 바티스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은 기본적으로 녹슬게 되고 최대 7배 부피가 팽창한다며 철근을 둘러싼 콘크리트가 파손되면 건물 구조가 크게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익명의 수영장 건설업자는 지역 신문의 건물 붕괴 36시간 전 수영장 보수를 위해 이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주차장에 들어찬 물과 금간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 부식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집안 침하가 콘도 붕괴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과 주변에서 진행 중인 18층짜리 건물 공사의 진동이 집안 이동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플로리다 해안의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검사가 일제히 진행 또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주 신생아의 부모는 7월 1일부터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스스로를 성중립적, 젠더 뉴트럴적인 단어로 표기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주의회가 정한 새로운 주법은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해 발효되는데 위스콘신주의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새로운 출생증명서는 신생아의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 mother, father 대신 구체적인 성별 구분이 없는 부모, 즉 parent로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또 아기를 낳은 부모, parent giving birth라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2명인 아이들이나 엄마가 둘인 아이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런 세태가 법률에 반영된 첫 사례로서 위스콘신주의 법령이 의미 있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가정을 존중하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성중립적인 용어들을 더 많이 사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가이 매그나피츠 주 하원의원은 극자 민주당 정치인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야 아기가 태어난다는 과학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에버스 주지사는 여성과 모성, 검증된 과학에 대한 경시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7년 주 정부가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출생신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상승을 넘어서 과열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의 주택시장이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데다 인플레이션도 겹쳐 과열은 멈추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9일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4월 전국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4.6%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87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3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수요가 넘치는 가운데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주택 공급이 크게 모자란 상황이 미국의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내 1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14.4%, 2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14.9% 각각 급등했는데요. 애리조나주 피닉스가 전년 동월보다 22.3% 치솟아 23개월 연속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도시로 기록됐습니다. 이 밖에 샌디에고, 샬럿, 클리블랜드, 댈러스, 덴버, 시애틀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공개한 5월 기존 주택 매매 중위 가격은 35만 300달러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35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주택부터 자동차용 휘발유, 고깃값 등 거의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이 자동차 시장입니다. 급자 우위 시장이 돼버린 미국의 자동차 매매 시장에서 인기 차량 모델을 중심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 미국에서는 MSRP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넘는 웃돈 요구와 옵션 끼워 팔기 등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동차 딜러들은 수요가 폭증하는 상태에서 물량이 모자르는 현 상황에서 인기를 끄는 신차 모델들을 중심으로 제조사의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높은 판매가를 부르거나 비싼 옵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개한 한 사례에 따르면 플로리다 지역의 켄 베어드 씨는 최근 딜러 매장에서 기아 텔룰라이드에 4만 5천 달러의 가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3천 달러를 더 주겠다면서 살 의사를 밝혔지만 중개상은 5만 5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비싼 가격의 텔룰라이드를 포기한 베어드 씨는 다른 매장에서 토요타 하이랜더를 샀다고 하는데요. 평소 소비 가격보다 얼마나 깎아주느냐에 흥정이 붙는 미국 자동차 딜러샵의 풍경이 이제 권장 가격보다 수천 달러의 웃돈을 요구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까지의 웃돈을 줄 수 있냐는 전혀 성격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미국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뉴스톡톡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